우리가 혹시 한동훈을 열심히 이렇게 조지면 반사 이익이 박민식한테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동훈 조지는 게 약간 좀 저되는 좀 적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그거 같아요. 나무와 관련된 정치 공세. 이게 사실은 이게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절대 지적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또 하나의 총풍이다. 무책임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트레이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JTBC가 보도를 했죠. 이 내용인데요. 나무호 피격 잔해는 드론 엔진 샤헤드 136 잠정 식별. 잠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어요. 정부가 나무호 현장에서 회수한 잔해는 드론 엔진인데 이러한 샤헤드 136의 부품인 것으로 잠정 식별됐다라고 소식통 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특종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편집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는 아직 외교 행랑을 통해서 지금 이동 중이고 그 잔해가 잔해 식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뭐 언론은 뭐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보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직 설익은 내용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뉴스원에 보시면 국힘 나무호 사건 6일 만에 피격 인정. 이 굴욕적 침묵. 뭐 피격을 인정, 불인정의 워딩으로 표현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이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팩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후속 대응도 대단히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최초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이동 중인 배를 공격했고 그래서 박살났다. 근데 이동 중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 주변에 우리 말고 또 피격된 나라가 중국이랑 프랑스. 네. 중국. 네. 자, 다 피격 주체에 대해서 특정을 안 했죠. 특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걔들이 바보입니까? 특정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전략적 모호성이 주는 국가에 대한 이득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뭐 외교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틈이 우리한테 보이면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국제법상 무력 공격의 확증 없이 국가 지목하면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언론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원하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언론과 정부와 국회나 국민이 한 팀이 맞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익 관점에서 특별히 봐야 되는 사안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 공격 주체를 지목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 분쟁의 당사자성이 그럼요.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 중동 전쟁에 휘말려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라고 하는 요구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호르무즈에 20척 이상의 한국 선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하면은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위험성이 따르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선박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좀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 속보를 떠나서 정말 세심하게 국익 관점에서 맞습니다. 봐야 될 사안. 지금까지 구호를 외친다고 평화가 지켜졌나요? 국민의힘 성일종 플러스 여러 상임위원부터 그리고 다선 의원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왜 이 내용을 굴욕적 침묵 프레임 씌워가지고 정쟁화하는 데 국가 안보를 던져주는 건지 그래서 본인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정치 여러 해 하셨는데 굳이 왜 이걸 또 쓰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풍이죠, 총풍.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커 세대 커뮤니케이터 정민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아요 요즘에. 오래 기다려.
날이었잖아. 국방위원장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 그렇지. 성일종이 아주 그냥. 네, 국방위원장 가져와야 됩니다. 민주당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아 우리가 한참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맞아 이 얘기가 핵심이네. 그래서 셔츠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야. 딱딱 짚어주네. 집중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님 누나들이 못 짚어버려. 오자마자 바로 짚어버리네. 우리 어떻게 뭐 한 거야?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는 뭐야? 아유는 지금 한 달 만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 달 사이 더 심해져가지고 오늘도 또 점심에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점심이니까 저 뭐야 저 한동훈 쪽 아 그건 대변인 어제예요. 어제구나. 네, 어제 아침에. 아침 새벽 방송. 하루도 안 거르고. 네. 뭐막 그냥 뭐 한참 붙던데 그냥. 네, 사고 뭉치죠. 아니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어딜 가도 가만히 있어도 먼저 상대가 이렇게 해주니까 상대가 먼저 자빠진다. 그래서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라고. 네, 아니 그래서 진짜 SNS에서 주말 사이에 한동훈 후보의 그 카메라맨 낙상 무관심 이게 되게 크게 반응이 있었는데 레거시에서 아무런 기사를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YTN 그 뉴스병당 나갈 때 대본에도 없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레거시 이거 문제다. 이걸 되겠다. 어떻게 안 다루냐 해서 저희 들어가기 전에 이거 말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친한계 패널이신 분이 거의 뭐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이면서 버튼이 딱 눌러졌더라고. 네,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아니 무슨 떼자마자. 제가 뭔지도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오프닝을 그러니까 그 딱 첫 줄을 얘기했어. 네. 뭐 반상. 발언 읽었어. 직전에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아니 그거 어떻게 인지를 못했다는데 왜 그 얘기를 또 하냐면서 아니요 그 쇼츠고 제가 처음에 또 한동훈 앞에가 뭐 있어요?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주말 사이에 SNS 되게 뜨거운 게 있다 하자마자 그거 허위 사실 공표인데 말씀하시면 고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아니 뭔데요 말도 안 했는데 오죽하면 장성철이 아 일단 얘기 들어보고 내가 이거를 막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맞아요. 그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만은 우리 저 신변이 한 것 같던데. 아니요 그만도 했어요. 자 그만.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만은 안 하니까 아니, 변호사 한 분 더 계셨잖아. 아 신인규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가 네. 나도 변호사인데. 아 맞아요. 아니, 이러면서. 그게 한 이미 5분 싸우고 나서 진짜? 중간에 이제 아니 나도 변호사인데 뭘 이렇게 법으로 겁박을 하냐 입틀막을 하냐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 계속 그러니까 장소율 소장님이 그분도 이제 한동훈 좀 옹호하시잖아요. 우호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고 다른 방송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우호적인데 아니 그 패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겠냐 그러니까. 했는데도 그분이 악성바타도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뭐 그러고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오히려 그걸 싸움으로써 사람들이 더 커져. 뭐 때문에 싸우는 건데 무슨 사건이야 하면서 맞아요. 더 지켜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 덕분에 언론들에서 맞아요. 기사를 엄청 이제 어제 써줬고 모든 라디오에서 다 시사 내용을 다뤘고 오늘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아예 그걸 틀었더라고요. 그 YTN 싸움 영상을. 근데 정민철 세커가 신경 안정제를 몸에 아예 부착하고 다니는 것처럼 저쪽에서는 열폭을 하지만 톤과 자세와 뭐 표정, 색깔 변함없이 계속 저도 정민철 그러니까. 세커 얼굴만 봤거든요. 과연 저 상태에서 어떻게 생체 변화가 어떻게 수반될까? 분명 빨개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빨개지더라. 아우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 이렇게 보면서 역시. 저는 서울법대 변호사가 법으로 막 이렇게 협박해도 쫄지 않습니다. 야. 네. 그 누가 봐도 아닌 건데 계속. 아 그분이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예요? 네. 서울법대가 왜 그래 근데? 샘플이 그 표집 집단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법대 되게 이상하네. 근데 확실히 그 문제가 그 단상에서 카메라맨 넘어지고 이제 그냥 쳐다만 봤던 그 사건이 한동훈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픈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저도 특별히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주요 레거시에서 안 다뤘고 그래서 그냥 또 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뭐 한동훈이 한동훈 한 거지 뭐 하고 그냥 넘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공보팀에서 저한테 또 따로 연락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하길래 이게 되게 예민한가 보다. 왜냐면요, 그게 민주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극우 윤어게인 측에서
SNS 상에서 먼저 걸고 넘어지니까 이게 제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화력은 민주 진영 아예 없습니다. 극우 진영이 주도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한동훈 후보에서 처음부터 빡 긴장한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제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 요 분이죠, 요 분. 네네. 봤어. 그래 뭐 괜찮다고 해서 자기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서 가야지. 자기 가서 끌어주던가. 그걸 자기 주변에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저렇게 도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의원. 그런 여론이 이제 SNS상에서 비판 여론은 많이 있었다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전달하고 이제 의견을 네.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맞아요. 시민들의 평가인데 그거를 허위사실이라고 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도 그냥 넘겼다. 그걸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한계 패널이 처음 허위사실을 얘기했던 건 그 사람은 캠프의 스텝이 아니다였어요. 왜냐하면 SNS상에서 스텝이 쓰러졌는데 무시한 한동훈 이런 식으로 몇몇 영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더니 나중에 캠프에서는 수습한다고 수습한 게 못 봤다. 뭐 이런 걸로 허위사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뭔지도 명확하게 그것도 이상해. 없어요. 인지 못했다라고도 대응했다가 네. 나중에는 괜찮다는 괜찮다고 사인을 해서 봤다. 진행했다 이거거든. 어찌됐든 간에 오케이 알았어 인정할게. 인지 못했을 수도 있고 괜찮다고 피드백을 줬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의 그쵸. 리더는 괜찮다고 해도 가서 이렇게 그럼요. 일으켜주든가 맞아요. 하긴 하든가 네. 그게 우리는 필요한데 그 뭐가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래요? 그 왜 보고도 자기들은 일단 인지를 못했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고 왜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단상 앞에 이제 3,000명 넘게 운집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후보가 당황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제어가 안 된다. 군중들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더 나쁘다. 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게 오히려 그리고 저 설명이 조금 다른 게 그 다른 또 설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통일이 안 되는. 예, 현장에서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변인이 그냥 진행하시라고 콜사인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콜사인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까 영상에 보면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가가는 사람. 예? 그 앞에 카메라를 맞은 사람이에요. 네, 같이 쓰러져. 예, 같이 쓰러진 사람. 여기 밑에 그 사람. 예, 요 사람이에요. 지금 일어난 사람.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 봐도 알지만 넘어지면서 자료를 떨어뜨려서 이제 자료 정리하고 뭐 하면서 뭔 사인을 줘? 한동훈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랬네. 콜사인을 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한동훈 대표도 이미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끝냈네요.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원고를 네.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도 조금 다르지 않나. 아니 북구를 시작으로 해서 청와대 요 간다는 분이랑 한동훈이랑 눈이 안 마주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캠프가 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본인들이나 좀 허위사실 유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해명을 내놓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명을 내놓고 그런 해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고발하겠다? 이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북구 가서 지금 검찰 정치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나도 그냥 검찰 정치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한동훈이 언론에 그렇게 길들여 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황태자 시절부터 그냥 연예인 기사처럼 기사들이 그냥 빨아주는 기사가 일방적으로 나갔고 그냥 뭐 하나 딱 워딩 던져주면 그대로 충실하게 네. 그 던져준 그 의도에 맞춰서 맞춤형 기사만 봤기 네.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알아서 정리가 될 거라고 아직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에 이게 사실상 미니 총선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는다는 걸 네. 이번에 좀 배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제 예전 영상도 파묘가 되고 있는데 그죠. 그 한동훈 대표 시절인지 비대위원장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청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넘어 다른 의원이 바로 옆에서 걸려 넘어졌는데 그걸 소리도 났죠. 네.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자기는 앞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카메라 워킹 놓치면 안 네, 되거든요. 네. 안 되니까요. 아니,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게 민주당 패널분들도 자꾸 뭐 이런 일들 가지고 이건 한동훈 캠프에서 반응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치면 뭐 하정우 후보의 뭐 오빠나 손털털은 뭐 그게 그렇게 커서 언론들이 하루 종일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비방을 쏟아놓나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후보 이렇게 자꾸 한동훈 후보의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캠프가 잘못했네요라는 논지로 가면 이건 완전하게 그냥 이런 국힘들의 공격에만 우리가 마주하고 상대의 공격 안 하겠다는 취지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하정우 후보에게 씌웠던 잣대 그대로 보면 이거 굉장히 국민을 어떻게 보면 생기지 않고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정치적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민주진영에서 패널분들이 이거는 뭐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치면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언론이 내란 세력과 그 주변을 대하는 보도 방식이 너무 점잖해. 예? 우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정권 교체가 되고 이제 1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저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점잖게 비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옛날에 KTX 족발 당상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사실 정권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아주 중요한 한 장의 사진이었고 그걸로 우리가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사실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거든요. 한동훈 캠프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지금 너무나 이렇게 과할 정도로 이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맞아요. 이틀막을 시키는 이유는 지금 빌드업된 한동훈의 어떤 논리적 모순과 위선 때문인데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든 대표이든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동료 시민을 고문하던 자를 자기 캠프로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그 논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것에 더해서 우리는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의 동료 시민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너의 연설을 위해서 연단을 열어주고 거기서 영상을 찍어주는 그 동료 시민은 떨어져도 되는 일종의 소모품처럼 여기는 것인가. 해서 처음 내세웠던 기조와 기치가 여기서 다 박살이 나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캠프가 극도로 보호하고 싶은 건 한동훈이 처음 내세웠던 동료 시민 자체가 파괴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위선이 이거 한 방으로 정리되고 끝나버릴까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다가가서 자기가 직접 손을 내밀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똑같이 오늘 대통령이 초등학생 6학년 중앙산에서 행방불명된 그 친구를 위해서 물론 이제 안타깝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만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286명이 수색하고 있다고 1000명이라도 넣어야죠 그렇죠. 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의 자세인데 국회의원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대통령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그 광주 여고생 언급하신 거 다뤄졌나요? 네, 어제 어제. 그것도 추가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그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경청수석도 보좌관을 또 내려보내기도 네. 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광주 여고생 사태가 지금 고등학생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상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등학교 학생회들에서 연대 서명 내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과 이런 학생들의 안전과 더불어서 광주 여고생의 그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마주했던 SNS상의 그런 폭력이 가득하고 혐오가 가득했던 세상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생 사회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연대와 애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챙기는 모습들 굉장히 주요했고, 어쨌든 지금 고등학생 사회가 외치고 있는 건 다 간단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안전,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계속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발적인 묻지마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상대적으로 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청소년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서 더 강조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학생들의 목소리와 함께 부응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 지금 학생분들이 사실 느끼는 그런 정부의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온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 교사들 민원들로 인해서 현장 체험 학습 위축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사실 대단히 이채롭게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이 챙기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 어떻게 하면 여학생이 이렇게 그 어두운 길에서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는지 그런 곳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구나.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부상당한 상당히 부상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그 남학생도 정말 영웅이지. 근데 그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나서지 말았어야 되는 참담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런데 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강훈식 원유대사 아주 신속하게 조치하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오마이뉴스 제가 승리하면 한동훈 마이크 사용 논란 과거 사례 보니 어제 또 이 추락 현장에서 마이크를 또 썼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문제가 왜 안 되나 했는데 결국은 선관위에서 조사를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신문고나 뭐 그 고발이 많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에 조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서 일단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사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재형, 안기령 네. 벌금형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선거법이라는 게 너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게 이 당시에 그 논란이 됐던 게 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버스 안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선거법에 걸렸는데 그건 또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금 좀 일정한 기준이 있고 좀 법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항상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부사일보에 따르면은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양자 대결에선 하한 5차 범인의 초접전. 지금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뭐 하정우 전 수석이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요. 초반에 조금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일 관심 가는 대목은 한동훈이랑 박민식 지금 상당히 갈등 양상을 보이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우발적으로 얘들이 좀 단일화? 정신이 탁 들어서 단일화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제일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들 보세요? 장동혁과 한동훈이 극적 타결, 화해를 하지 않고서야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캠프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 가시적으로 보면 뭐 화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행히 보이긴 해요. 근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왜 이렇게 서로 증오하는지 정치인들끼리는 사실 막 약속 대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찐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바이브가 있어요. 이 사람들 서로를 윤석열 때 이준석이랑 약속 대련 많이 속아가지고 얘들도 이러다가 막판에 또 어떻게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런 사실 일말의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시절인가요? 대표실을 박차고 나오는 장동혁 눈이 좀 빨개져가지고 상기된 표정 뒤에 한동훈이 이러면서 꾸러기 표정으로. 네, 꾸러기 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보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이 단일화도 결정을 될 것 같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장동혁은 내 스텝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일화 되려면요 한동훈이 장동혁을 찾아가서 당신은 제 스텝이 아니라 나의 대표십니다. 이거 해주면 될까 말까라고 보여져서 그것부터 서로 자존심 굽히고 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근데 둘 다 무릎을 안 꿇을 것 같아서 단일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도 이게 부산 KBS에서 했던 여론조사인데 문항을 자세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AR 수석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문항에 넣었어요. 저는 이 문항 설계에 이 부산 KBS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박민식보다 이렇게 한참 더 높게 나온 것이라고 보여져가지고 저는 뭐 박민식 캠프에서도 이 여론조사는 그냥 무시하고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이제 박민식 같은 경우에도 앞에 국민의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라고 앞에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장관이랑
국민의힘 대표랑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안부 장관 이렇게 그쵸. 모르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장동혁과 한동훈의 관계도 풀어야 되지만 박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에 선거 서울에 나와서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철새 얘기 듣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북갑으로 내려온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또 단일화하면서 후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정우가 되고 2년 후에 총선이 다시 열렸을 때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개인으로도 이건 절대 드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민식 개인적으로 봐도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한동훈을 열심히 이렇게 조지면 네, 반사 이익이 저 박민식한테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무 낮아지면 사표 방지를 위해서 제로섬이니까 그쪽으로 간다. 거기 내란당을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결국 한동훈 조지는 게 약간 좀 저하되는 좀 적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 쓰면서 우리 상당히 좀 신경 쓸 게 그래서 많아요. 표현- 풀어야 됩니다. 네. 이 표현 와중에 성격이 좀 달라서